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쳐주신 모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총 7가지 경기, KBL 3개, WKBL 2개, KOBO 2개, 7가지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어쨌든 빠르게 시작하고 분석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와 모비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모비스. 자,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LG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LG가 직접 가스전을 가져가면서 공격에서의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누가 부진했죠? 뭐 마레이라든지 타마요에 대한 야투가 조금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특히나 이 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공격 파일을 가져갔었는데 17득점에다가 야투율이 38.9%. 너무나도 많이 아쉬웠었죠. 자, 다만 이제 6위상위가 복귀를 했고요. 직전 경기 이제 3점 5개 시도해서 4개 메이드, 슛감이 나쁘지 않았었고 양홍석이도 아직까지는 상무 전역해서 합류를 하긴 했지만 뭐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슛감이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는 정말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오늘 매치업 상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밑 수비가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골밑 수비가 약한 편이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야투 허용과 2점 슛 허용률이 52%, 리그 전체 8위 수준. 게다가 지금 로멜로 대신에 이 존 이그 분우를 영입했는데,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해먼지가 오늘 40분에 뛰어야 돼요. 근데 매치업 상대가 오늘 마레이와 이 마이클 에릭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해먼지가 40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이 하나라는 거죠. 오늘 이 모비스는. 그리고 옥조니도 지금 빠져 있고 아커도 빠져 있고 용병도 하나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공격에서의 강점이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일단은 뭐 시즌 평균 득점도 73.06득점 그렇게 많은 득점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는 65.2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 3점 성공률, 2점 성공률 전부 다 떨어지는 추세. 자유투마저도 64.44%. 이런 상황이죠. 자, 종합해 보면은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위상의 슛감이 유지가 되면서 마레이나 타마유는 반등각을 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원정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는 지난 시즌부터 아쉬웠고 공격에 대한 반등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이승현이 하나로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뭐 해먼즈나 박무빈도 지금 슛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뭐 LG 승이나 아니면은 뭐 마헨이나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LC가 내일 백투백 경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타이밍에 가비지를 가져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높은 기준점은 좀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요거 LG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149.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내일 백투백 이슈는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랑 정관장이 경기 볼게요. 가스 관장.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LG를 잡고 오는 가스라고 잡아줬는데, 가스가 최근 경기력을 보시면은,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기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최근 5게임에서도 3승 2패. 나쁘지 않았었고요. 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력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실점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점차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이 가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가스의 강점은 이제 뭐 정성우, 벤난개, 김국찬, 우동현이, 뭐 차바위, 신승민이까지 앞선에서의 이제 탄탄한 뎁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갈 수 있는 체력적인 이슈들,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이런 컨셉들, 이런 게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가스가 되게 안정감 있는 핸들링에다가 조금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빠른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도 뭐 정성우와 포킨스가 가져가는 2대2 게임이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괜찮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변준영, 뭐 박지훈, 아반도, 김현영까지 앞선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이런 좀 에너지 레벨에 넘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실책에 대한 비율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턴오버 비율이 포지션당 13.5%를 기록하면서 리그 8위까지 최근 5경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턴오버 비율이 11.6%, 리그 전체 1위죠.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거슬리기는 하고, 이거 지금 관장이가 김종규가 지금 빠지다 보니까 이 골 밑에서의 약간 비벼주는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 위주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스도 사실 타이트하게 압박 가져가면서 관장이의 볼 흐름을 조금 느려지게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또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관장이가 사실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홈에서는 3점 성공률이 37.8%, 굉장히 외곽이 잘 들어가는데 이 원정에서는 3점 성공률이 25.9%까지 좀 떨어진다는 점. 자, 종합해 보면은 결국 누가 앞선에서 더 타이트하게 더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스 4.5 플랜이라든지 149.5 기준 언더. 그리고 가스가 3점을 강요하는 수비가 잘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참고하시고요. 자, 가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149.5 언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플, 언, 역 가능성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KCC랑 DB 경기 보겠습니다. KCC DB. 자, 이 매치업은 이제 DB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DB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매치업인데 KCC는 지금 문제가 뭐냐? 송교창이라든지 최준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윙 뎁스가 정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허훈, 허웅, 김동현이 뭐 장재석이, 효농이까지 거의 뭐 이제 가드 자원들 아니면 빅 자원들 이렇게 라인업을 꾸리는 게 조금 강요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즌 이 KC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명확합니다. 수비에 대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뭐 경기당 실점이 77.5, 3실점, 리그 전체 7위에다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83실점까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DB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빠른 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바노와 앨런슨이 가져가는 2대2 게임 능력, 스위치 상황에서 과연 이 알바노를 KCC가 억제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거고요. 스위치 상황에서 앨런슨의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을 KCC가 억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만 원정팀 DB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81실점. 사실 뭐 1번이라든지 2번 포지션에 대한 이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수비 능력 자체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KCC 입장에서는 결국에 허운이라든지 허웅이라든지 허씨 형제들이 조금 외곽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접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요거는 이 KCC가 뭐 최근에 3점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 3점 성공률이 34.51%, 리그 3위에다가 최근 3점 성공률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합해 보면은 15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 가능성에다가 5점 차 이내 승부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투포지션 안쪽 경기가 좀 예상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159.5 오바 아니면 뭐 5점 차 이내 승부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KBL 다 끝났고요. 더블 KBL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생이랑 썸 경기 볼게요. 삼생 썸 경기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는 양 팀이다 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뒀는데 3일 전 결과는 어땠죠? 삼생이 초반은 되게 좋았어요. 전반이 끝났을 때 9점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결과는 72대 67, 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5점차 승리. 썸은 기본적으로 뭐 이 공격에서의 강점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화력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이번 시즌 뭐 안혜지라든지 박혜진의 슛감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 기복, 이번 시즌 홈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은 68.5득점.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원정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은 52.7득점. 이 갭이 좀 많이 크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삼생 같은 경우에는 뭐 배혜윤이라든지 뭐 미유키라든지 확실한 빅 자원들, 골밑에서의 이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빅 자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팀이고, 일단은 지금 키아나가 빠져나간 구간을 이에란이가 또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뭐 강유리미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윤혜빈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까지 많이 못 뛰었지만 이번 시즌 그래도 20분 중반 정도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실책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후반부
이제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워낙에 떨어지는 야투율이라든지 원정에서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집중력, 뭐 실책을 유발해내는 이런 지표도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삼성이 초반부터 앞서 나가고 오늘 경기는 뒤집히지 않고 굳어주는 느낌의 경기. 그래서 요거는 뭐 삼성이 좀 복수전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종합해 보면은 삼성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썸의 득점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KB스타즈와 신한은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신한. 이 매치업은 지금 뭐 시즌 출발이 전혀 다른 두 팀이죠. KB가 지금 5경기 가져가면서 4승 1패로 승률 80%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신한은행이 최근 5경기 시작 5경기를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승률 20%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수가 지난 3경기 결장을 했어요. 지난 3경기 결장을 했고, 뭐 이제 뭐 고열이라든지 뭐 몸살 이슈 뭐 이런 게 있었었죠. 근데 결장한 3경기에서 이 KB는 그래도 2승 1패. 승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박지수까지 복귀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아마 나오겠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복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코트 밸런스 자체가 사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도적 1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지수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벤치 구간도 나쁘지 않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좀 몸 컨디션이 100%가 아닌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뭐 루이도 그렇고 뭐 이제 김지영이도 그렇고 이두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세미도 아직 100%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신한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터운 윙 뎁스를 좀 활용해 주면서 빠른 템포의 공격이라든지 높은 에너지 레벨을 좀 유지시켜 줘야 되는 상황인데 템포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2점 라인 성공률은 36.63%. 굉장히 아쉬운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거 무난한 KB 승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박지수가 안 나오진 않겠죠.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농구 5가지 경기는 끝났고요. 배구 2가지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배구 넘어갈게요. 자, 형캐랑 손보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형캐, 손보 먼저 볼 거고, 홈팀 형캐가 최근 경기력이 확실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 최근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형캐가. 일단은 황승빈이가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다만 이준엽의 토스에 대한 질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레오라든지 허수봉이라든지 쌍포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수직 상승하는 모습 실제로 시즌 성공률이 50.2%에서 최근 3경기에서는 5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오가 또 이제 리시브에서도 안정감 있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블로킹의 강점은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강력한 서브가 사실 잘 안 나오고 있고 범실에 대한 비율도 아직까지 조금 높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자 반면에 원정팀 손보 볼게요. 자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이 형캐와의 흐름과는 반대로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 경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 블로킹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리그 최하위권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 심지어 이 손보가 원정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공격 성공률이 더욱더 떨어지고 실책 범위, 범실 비율은 더욱더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고점의 형캐의 원정에 가서 손보가 경기를 이기기는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형캐가 아직까지 서브가 완벽하지 않고 범실에 대한 비율도 높은 팀이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안 보고요. 형캐 일반 승리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만 양 팀의 지금 경기력 차이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는 해요. 자, 형캐승 가능성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흥국생명이랑 현대건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현대건설. 자, 이 매치업도 사실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요. 뭐 두 팀 다 지금 6승 6패 팀이죠. 딱 5화를 지금 찍고 있는 팀들인데, 자, 다만 최근에 이 양 팀이 보여주는 경기 흐름 자체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 원정팀 형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에서 평균 공격 성공률이 43.67%, 세팅에 대한 성공률도 40.43%, 블로킹에 대한 강점은 다시 되찾은 상황.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사실 현대건설이 지금 뭐 카리에게만 공격이 조금 몰빵이 아니라 뭐 카리, 정지윤, 자스티스, 양효진이 뭐 김희진이까지 다양한 패턴 플러스 높은 성공률까지 동반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경기력이 정말 좋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흥국생명 보겠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베카가 나쁘지 않아요. 레베카가 이번 시즌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정윤주라든지 뭐 최은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다은이라든지 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경기력이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떨어지고 리시브에 대한 안정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최근에는 이제 잘해주고 있던 신영경이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뭐 잘 맞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보여지기는 해요.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이 현대건설도 원정을 떠났을 때 뭐 성공률이 떨어지고 범실이 늘어나고 한국도 홈에서의 집중력은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는 뭐 접전으로 가져갈 것 같긴 하거든요. 세트랑 세트 사이도 그렇고 한국이 한 세트 이상은 따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근데 좀 난이도가 어렵기는 해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현대건설 승, 현대건설 일방적인 경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국이 홈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까지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NBA 분석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합니다.